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비추는 한성그룹 본관 최상층. 은빛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강윤석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자 강도윤의 결혼 소식은 그에게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예비 며느리 정하윤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외 명문대 석사 학위까지 받은 인재였습니다. 매사에 정중하고 상냥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고 도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윤석 회장은 깊은 생각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취소하게. 개인적으로 확인할 일이 생겼어. 윤석 회장은 자리에 앉아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무언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 75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윤석 회장의 직감은 그녀에게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윤석 회장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변장하여 하윤의 본 모습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뢰해온 분장 전문가 한 명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를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해주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분장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후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굽은 허리, 얼굴에는 더 깊은 주름이 더해졌고 선글라스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려주었습니다. 휠체어까지 준비하니 이제 아무도 그가 한성그룹의 회장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모습이 되었죠. 완벽하군. 이제 시작이야. 윤석 회장은 하윤이 자주 다닌다는 강남 일대의 카페와 백화점, 그리고 한적한 공원까지 모두 조사해 놓았습니다. 첫 만남은 그녀가 매일 아침 들르는 카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손을 떨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동량을 구하는 노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받으세요. 하윤이 다가와 5,000원을 건넸을 때 윤석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윤석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윤은 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윤석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군. 하지만 진심이 담긴 친절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어. 강윤석 회장의 동량 노인 변장은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행동과 말투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그는 정하윤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미리 파악해 그녀의 일상에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들르는 청담동 카페, 매주 수요일 저녁 방문하는 백화점, 그리고 간혹 혼자 사색에 잠기는 한강공원까지. 윤석 회장은 그림자처럼 하윤의 뒤를 따랐지만 절대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도 그 예쁜 아가씨가 올까? 윤석 회장은 청담동 카페 앞 벤치에 휠체어를 세우고 중얼거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온 그에게 이런 변장놀이는 어쩌면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 강도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과정 자체가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죠. 할아버지,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정하윤의 목소리에 윤석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은 우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그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빵인데 방금 나온 거예요.
윤석 회장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빵을 받았습니다. 하윤의 행동은 분명 친절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마치 누군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취하는 행동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요즘 드물지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인걸요. 하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윤석 회장은 그 미소 뒤에 약간의 불편함이 숨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마 안 있어 자리를 뜨고 윤석 회장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윤석 회장은 하윤이 친구들과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같은 카페에서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정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네는 요즘 거리에서 동냥하는 노인들 정말 많아진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좀 불편해. 친구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불쌍하잖아. 나이 드셔서 그러시는 건데. 하윤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긴 한데 요즘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 노인 한 명이 있어. 한 번 돈을 줬더니 이제는 내가 갈 때마다 거기 있어. 솔직히 좀 무서울 정도야. 윤석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관찰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그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돈 한 번 줬더니 미친 듯이 쫓아다녀. 진짜 불쾌해. 윤석 회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임무를 기억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해. 이게 그녀의 진짜 모습인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분명 자신을 향한 것이었죠. 그날 밤 윤석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 도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니. 하지만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비가 내리기 시작한 수요일 오후 윤석 회장은 카페 앞 횡단보도에 휠체어를 세우고 하윤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오후 3시 정각 친구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윤석 회장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가녀린 손을 떨고 있었죠.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하윤이 그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또 그 할아버지 있다. 하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불쌍하시네.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하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요즘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 카페 오기도 싫어. 자꾸 나를 보면 돈 달라고 손 내밀어.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잖아.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하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자. 저쪽으로 돌아가면 안 마주칠 거야. 윤석 회장은 자신을 피해 길을 돌아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그를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윤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손자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밀려왔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윤석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우산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소한 차림새였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라도 쓰세요. 청년은 자신의 우산을 윤석 회장의 머리 위로 가져갔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하지만 자네도 필요하지 않나? 청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저기 건물에서 일하거든요. 금방 들어갈 겁니다. 이거 드시고 따뜻한 데서 쉬세요.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윤석 회장의 손에 쥐어주고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비를 맞으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윤석 회장은 한동안 멍하니 청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나를 피해 돌아갔는데 이름도 모르는 젊은이는 자신의 우산을 내어주다니. 윤석 회장은 그 청년의 얼굴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미소는 어떤 유명 배우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었죠. 다음 날 윤석 회장은 손자 도윤을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아직 하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은근히 그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아, 내 결혼에 대해 할아버지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무엇이든지요. 정하윤이라는 사람, 너는 그녀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니?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윤이는 정말 착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해요. 윤석 회장은 손자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는 하윤이는 가면을 쓴 하윤이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구나. 혹시 그녀가 본 모습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윤이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이에요. 윤석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고 손자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 했죠.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구나. 하지만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이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렴.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하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윤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석 회장은 하윤의 출근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최종 테스트를 할 날이었죠. 그는 평소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휠체어에 앉아 길가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정하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석 회장은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 좀 도와주시겠소?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하윤은 걸음을 멈추고 윤석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짜증과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둘러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요. 이제 그만 따라다니세요. 매번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윤석 회장은 돈을 받으며 일부러 손을 떨었고 그 돈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돈을 주우려 했지만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윤석 회장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찝찝해? 진짜 불편하네. 그녀는 결국 모른 척 자리를 떠났고 윤석 회장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윤은 분명 손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난번 우산을 씌워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석 회장에게 다가와 휠체어를 제대로 세워주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맙소, 젊은이. 하지만 괜찮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야. 청년은 안심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일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기 건물 1층 카페로 오세요.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윤석 회장은 그제서야 청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유진. 그는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 이름은 김만수라고 하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려.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럼 조심하세요, 김할아버지. 유진이 떠난 후 윤석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윤과 유진,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그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속은 이기적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평범해 보였지만 진정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석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청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게. 직업, 학력, 가족관계, 성격까지. 단 절대 그 청년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진행하게.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질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정보를 모아오겠습니다. 윤석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손자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빠진 청년이라도 눈앞에 증거가 있다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도윤아, 내가 상처받을까 두렵지만 이건 내 인생의 문제야. 반드시 알려줘야 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진 토요일 아침, 강윤석 회장은 강도인을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었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했죠. 손자의 상처받을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도윤이 화난 얼굴로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윤석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앉거라. 오늘은 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내 건강은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내 결혼에 관한 것이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윤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윤석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확인하셨다는 거죠? 윤석 회장은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변장한 노인의 모습과 하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여러 장 나타났습니다. 이 노인을 알아보겠니? 도윤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르는 분인데요. 왜요? 이 노인이 바로 나다, 도윤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요? 어떻게?
왜? 그녀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다. 내 직감이 그녀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거든. 윤석 회장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변장을 시작한 이후부터 하윤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길에서 넘어졌을 때 그녀가 보인 반응까지. 도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영상 증거를 보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하윤이가 정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영상을 봐라. 내가 넘어져 도움을 청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석 회장이 넘어지고 하윤이 인상을 찌푸리며 사람이 왜 이렇게 찝찝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사실인가요? 윤석 회장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내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윤석 회장은 그런 손자가 안쓰러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하윤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가 이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 그걸 탓할 수는 없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하윤이와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내 편이란다. 단지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을 뿐이야.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합니다. 윤석 회장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윤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손자가 현명한 선택을 내리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다시 윤석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결정했습니다. 하윤이와의 결혼은 취소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올바른 결정을 한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상에서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을 때 도와드린 젊은이는 누구인가요? 윤석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청년 말이냐. 이름이 서유진이라고 하더구나. 정말 드문 청년이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지. 파혼을 결정한 후 강도윤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하윤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그녀가 보인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증거를 보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본 하윤이는 누구였을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강윤석 회장은 서유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유진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고 현재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바로 윤석 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수혜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순수한 마음을 가졌구나.
윤석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자신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젊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윤석 회장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유진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의 정체를 밝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당일 유진은 긴장한 모습으로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한성그룹의 회장이 자신을 만나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유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그를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노인의 얼굴이 어딘가 친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오게 서유진 군. 윤석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유진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윤석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나? 아니, 김만수 할아버지를 기억하나?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때 그 노인분이 회장님이셨습니까? 윤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내가 특별한 이유로 변장을 했었지. 그리고 그때 자네가 보여준 친절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불렀네. 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자네의 진정한 가치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쳤지만 자네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 윤석 회장은 유진에게 변장의 전후 사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학재단의 수혜자였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회장님의 장학금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 같구나.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늦었나요? 윤석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딱 좋은 타이밍이야. 도윤아, 이쪽은 서유진 군이라고 해. 내가 말했던 그 청년이야. 도윤은 유진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아버지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요.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석 회장은 유진의 삶과 꿈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도윤은 유진의 진솔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만남이 끝날 무렵 윤석 회장은 유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유진 군, 우리 한성그룹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의 재능과 인성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단지 제가 회장님께 친절했기 때문이라면. 윤석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유만은 아니네. 자네의 이력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을 보았을 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하는 제안이야.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파혼의 아픔을 딛고 일에 몰두했고, 유진은 한성그룹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의 디자인팀에 서유진이 합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성실한 태도로 빠르게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윤석 회장은 종종 디자인팀을 방문하여 유진의 적응 상황을 살펴보았고 그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것은 회장의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서유진 씨,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 어느 날 윤석 회장이 디자인팀을 방문했을 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다음 주 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네. 오늘 저녁 시간 있으면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윤석 회장의 제안에 디자인팀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과의 개인 식사는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유진 역시 당황했지만 정중히 수락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석 회장은 유진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취지,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가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사실 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네. 그래서 자네 같은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유진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요? 그런 배경이 있으셨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윤석 회장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나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중요시해왔네.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공감의 빛이 어렸죠. 회장님, 제가 어떻게 그런 큰 뜻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단지 자네가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되네. 진실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답일 테니까. 그날 이후 유진과 윤석 회장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단순한 회사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마치 스승과 제자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윤석 회장은 유진에게 비즈니스의 지혜를 전수했고 유진은 자신의 젊은 시각과 창의력으로 회장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도윤과 서유진이 친구로 발전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공통점을 발견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파혼 후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유진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큰 도움을 받았고 유진은 도윤의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도윤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진심으로 느껴져요. 윤석 회장은 손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지. 그 청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진정성이야. 한편 정하윤은 파혼 이후 몇 번이나 도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석 회장이 변장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윤석 회장 역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면 사과도 의미가 없네. 윤석 회장은 비서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석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유진의 개인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동생을 돌보며 공부해온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까지 모든 것이 진정성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져야 할 텐데. 윤석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유진이에 관한 자료를 좀 살펴보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청년이야. 도윤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자료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윤이와의 일이 있고 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윤석 회장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들려주겠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교훈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윤석 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니 기쁘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야. 그것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3월의 어느 날,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강윤석 회장은 무대 위에 서서 지난 반세기의 여정을 돌아보는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의 연설은 언제나 각종 매체의 주목을 받았기에 이날도 많은 기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찼습니다. 한성그룹이 지난 50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의 연설은 회사의 역사와 성과를 넘어 인생의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진실된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겼죠. 객석에는 서유진과 강도윤이 나란히 앉아 회장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친구에서 동료로, 그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파혼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했고, 이제는 회사 일에 더 깊이 관여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50년의 경영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윤석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권력자 앞에서의 공손함은 누구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 보이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고, 도윤은 할아버지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윤석 회장은 도윤과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윤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해 주었으면 해. 도윤과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갑자기 새로운 장학재단을 세우시려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윤석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변장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일이 나이 든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서류 한 장을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장학재단이라는 이름과 함께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할 거야. 유진이처럼 말이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이런 큰 책임을 맡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 역시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유진 씨와 함께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믿어.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내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하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혼 이후 하윤이 회사를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윤석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하윤은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화장기 없이 수수했고 눈에는 진정한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윤 씨, 그리고 서유진 씨까지 이렇게 다 모여 계시네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회장님께 보여드린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 회장은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도윤은 약간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유진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하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하윤 씨, 윤석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용기를 내서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네.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네. 도윤이도 새로운 시작을 했고 자네도 자신만의 길을 찾길 바라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작별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윤석 회장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 가장 뜻밖의 경험에서 오는 법이지. 나의 변장은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자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아야 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니까. 도윤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의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윤석 회장의 지혜를 이어받아 새로운 장학재단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가진 젊은이들을 찾고 지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지는 오후,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여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바로 진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유하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야. 윤석 회장의 마지막 말은 석양의 빛처럼 따스하게 두 젊은이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